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죠. 현재 대체로 은행, 증권, 보험, 즉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 밸류업의 모멘텀과 함께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일단 기업 밸류업 일정 함께 알아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 기업 밸류업이 단기적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두고 있죠.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주요 내용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그리고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겠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별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이 내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가치 개선을 시킨다는 정책이었는데요.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사실 발표되자마자 실망이 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 내용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내세웠죠.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이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다음 달인 5월 2차 세미나를 열면서 이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키겠다라고 했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그리고 연 1회 자율 공시하도록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 기업 가치 개선 계획에는 총 6단계로 현황 진단, 그리고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이렇게 6단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매년 우수기업에게 이 우수기업 표창장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기업들 공시는 준비된 기업부터 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밸류업 지수 개발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완료가 되면서 좀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시 인센티브는 내년부터라는 내용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까지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기업 밸류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으로 상승했었던 저평가 종목들이 실망 매물을 상당히 뱉어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에 기재부 장관, 최상목 기재부 장관께서 미국 워싱턴 기자 간담회에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었죠. 그래서 현재 저평가 종목들이 상당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오후에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죠.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뭐 고금리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을 좀 속도를 내면서 증시 안정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야당의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 측에서는 소액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즉 기업들과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었죠.
그래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힘이 참패를 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는데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사실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일환인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은 이 세법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죠. 즉 민주당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는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일단은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과 이 정부 그리고 여당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으로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마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이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6일 이후로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내용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쏟아져 냈었는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좀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일단 금일 흐름 같은 경우 이 심리선인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좀 돌파해준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하락 기조를 좀 보이고 있죠. 일단 중요한 것은 21 이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21 이평선을 좀 지지해 주는지, 그래서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21 이평선을 지지해 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나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산이 된다면 실망 매물이 한 차례 쏟아지겠죠. 그렇다면 지지라인도 이탈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은행, 보험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